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앞에 했던 강의들을 짧게 요약하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상담 요 두 가지가 측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홈페이지와 지도 영역인 스마트 플레이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신규 방문자 영역인데요. 이 신규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 영역에서는 지역력 플러스 키워드 요 두 가지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노출을 시킬 거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검색 광고와 이 블로그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호명을 쳤을 때 여러분들의 서비스명을 쳤을 때 통합 검색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맞다 안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한 마케팅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좋고 굳이 안 되는 걸 막 나 혼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작은 기업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좋고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보죠. 네 번째는 기존 고객입니다. 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봤거나 나에게 어떤 상품을 구매했거나 하여튼 나에게 돈을 쓴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마케팅을 처음 하셨을 때는 3번, 그러니까 신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돈을 쓴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얘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내 거 하나 사주세요. 요렇게 요청하는 일종의 잡은 물고기, 나에게 잡은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밥을 주면서 다시 구매를 일으키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딩,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매출, 구매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채널이 제일 많겠죠. 저에게 농협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쿠폰을 줄 테니 얼른 신청해 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왜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저는 농협에 농협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농협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그 DB를 중심으로 네가 관심 있어 하는 SPC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줄게. 지금 바로 앱 깔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은 오로지 농협 카드를 신청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들한테만 마케팅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의 경우는 짧은 경우는 9원 정도 하고요. 긴 문자, 지금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색 광고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기는 오프라인의 한 학원인데요. 제가 이곳의 회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재밌겠다 라고 하고 내가 도전한 클릭을 해서 이곳에 신청을 한다. 요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는 건당 12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이 학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죠. 그리고 이 잡은 물고기가 돈을 쓴다. 이 학원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 친구나 문자나 혹은 이메일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아웃바운딩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상품이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내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드디스크 복구, 변기 뚫기 뭐 이런 평생에 몇 번 안 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존 고객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유식 배달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병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보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고객의 지갑을 여는 잡은 물고기들이 다시 나의 입질에 잡히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적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전화 상담이 늘어났어, 온라인 상담 건수가 늘어났어,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주요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을 이루었어 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접적인 성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오시네 학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많이 검색을 한다, 내가 마케팅을 좀 잘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떨어졌어, 내가 마케팅을 못했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고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늘었다, 내가 마케팅을 잘했나? 못했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나 구독자가 늘어나고 노출량이 늘어났다? 내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어났다. 나 마케팅 잘한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성과를 딱 봤을 때 직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간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구독자나 팔로우 수 혹은 노출량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매출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그램 컨텐츠 혹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량 왁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구독자 팔로우 노출량이 필요 없어, 나는 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검색을 중심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효과적인 할인, 이벤트 뭐 등등등을 넣어서 매출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매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가, 간접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던 이 영역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 영역이었거든요. 이 자격증 영역에서 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상담 건수가 많았어야 됐어요. 상담 건수, 이 중에 뭔가요? 직접 전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이런 방문자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SNS 쪽보다는 검색 쪽에 좀 더 투자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이직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곳은 꽤 브랜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마케팅을 했던 방법들은 재밌는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 진행하고, 그리고 고객들 모아서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전환에 민감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이 좋냐 간접이 좋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직접이 좋고 간접이 나쁘다, 간접이 좋고 직접이 나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직접적인 매출에 관심이 있는 보수적인 마케터라고 본다면은 SNS를 중심으로 혹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주로 만드시는 분들은 구독자나 팔로우 조회수에 민감한 간접적인 마케팅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마지막, 제가 쭉 말했는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를 목적에 따라서 잘 꾸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서 딱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마케팅을 시작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두 번째, 신규 방문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고객들이 있기 위해서는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어차피 초반에는 신규 방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 특히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신규 방문자입니다. 이 신규 방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늘리느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색 쪽 혹은 SNS 쪽, 최근엔 유튜브 쪽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이리 달았다 저리 달았다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 저 같은 작은 업체에서 이걸 다 한다? 가능할까요? 절대, 아주 네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 중에 먹히는 듯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용실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니 인스타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사 2급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학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학원 원장인데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인스타그램 다 망했어. 안 해.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수학학원을 대박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학학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검색에 집중하고 있네. 그럼 나도 검색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막 쌓다 보면은 기존 고객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잡은 물고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효과적인 컨텐츠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들에게 다시 한번 돈을 버는 이런 기존 고객들을 위한 재구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진행한 다음에 너의 마케팅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직접 전환이냐 간접 전환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둘 다 봐야 되고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직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간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마케팅 교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